오늘 경제 우리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는 1일 1경제입니다. 오늘 한 줄 요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에 약 3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 뉴스의 핵심은 숫자의 크기보다 돈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슈가 나온 배경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뉴스는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쌓여온 흐름이 한 번의 기사로 묶여 나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 경제에서 투자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수도권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왔습니다. 대기업의 공장, 연구소, 본사, 핵심 인력은 대부분 서울이나 그 주변에 모여 있었고 지방 투자는 예외적인 선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 인력, 시장, 행정 편의성까지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정렬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는 점점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비용은 계속 올라갔고 땅값과 인건비, 규제와 교통 문제는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누적됐습니다. 동시에 정부 쪽에서는 다른 방향의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산업의 공백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흐름이 겹치면서 지방이라는 선택지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지방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산업 강화를 언급했고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 이번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숫자와 기간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약 270조 원, 전체로는 약 300조 원, 기간은 앞으로 5년, 방향은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 도시 중심. 이렇게 조건이 정리된 형태로 나온 것이 이번 기사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뉴스에서 말하는 300조 투자는 단기간에 체감되는 돈의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중장기 계획 형태의 분산 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쓰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이 돈은 한 번에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 아니라 공장 설립, 연구시설 구축, 물류 인프라 확충 같은 실물 자산 투자로 나뉘어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용어가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은 이미 집행된 돈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자본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일정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결과 사이에는 항상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개념은 지방 투자입니다. 지방 투자라고 하면 종종 단순히 공장이 하나 들어서는 그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말하는 지방 투자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 기술, 물류,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이번 뉴스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투자 방식에 따라 지역에 남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하나만 짚고 가면 3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곧바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이 어디에 어떤 속도로 어떤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개념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투자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까지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흐름이 실제로 우리 일상과 어떤 지점에서 맞닿게 되는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흐름은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투자가 어떤 성격을 가진 계획인지까지를 정리하는 데서 멈췄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흐름이 실제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과의 연결. 이 파트의 핵심부터 먼저 말하면 이 투자는 아직 일상이 아니라 일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개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뉴스는 지금 당장의 월급이나 지출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월말에 통장을 확인하고 고정비를 계산하는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체감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지점은 선택지입니다. 직장을 고를 때, 지역을 고를 때 굳이 수도권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넓혀 일하는 국민의 위치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 투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일자리가 단기간인지 지속 가능한지 이동을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투자가 생산만을 위한 구조라면 일은 생기지만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구, 관리, 기술, 운영까지 포함하는 구조라면 사람의 이동과 소비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인 소비는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고 지역 상권은 다시 고용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체감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실제 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실망이 먼저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기대보다 관찰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 이 파트에서는 방향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지방에 단순히 시설만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구조로 이어진다면 지역 경제는 천천히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일자리와 소비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함께 자리 잡으면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계획은 유지되지만 집행이 늦어지고 구조가 단순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설은 들어오지만 사람은 남지 않고 지역은 다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기대도 냉소도 아닌 거리 조절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정리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으로 마무리. 이 투자가 당신의 선택지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뉴스 속 이야기로만 남게 될지 이 질문은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그 여운만 남겨둡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 하나 꺼내봤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땠나요? 오늘 하루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라도 얻어간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일 1경제였습니다.